안녕하세요. 김용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류는 일단 취득할 때 취득계약서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취득할 때 등기역에서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등록세는 2006년부터는 없기 때문에 취득세 영수증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취득할 때 법무사가 업무를 대행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법무사 영수증 및 그 부대 비용,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살 때하고 팔 때 들어간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 그 자본적 지출액이 있으면 그 비용도 인정이 됩니다. 이 자본적 지출액은 이제 뭐 인테리어를 했다든가 이런 비용들이겠죠. 특히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평가해서 건축비와 건축비 상당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그 청산을 하는데 이 청산금 영수증이 필요해요. 이 청산금 영수증은 되게 분양 예정 조서라고 하는 그 서류와 또는 그 분양 계약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한테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작성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에는 뭐가 있냐면 기존 주택을 얼마에 평가했는지 그 평가액과 그다음에 건축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건축비하고 기존 주택의 평가액과 차액에 대해서 납부한 청산금에 대해서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있어야지만 이 재건축 재개발의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뭐 또 복잡하게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변론으로 하고 일단은 이 서류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그 주택을 사서 음, 사업 승인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양도 차익이 발생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승인일로부터 이 주택을 팔을 때까지에 대한 양도 차익이 발생할 거예요. 이게 양도 차익 두 개죠. 이게 두 개를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이 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 보유공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살 때 금액하고 팔 때 금액 해서 뭐 장기 보유 공제하고 양도소득 계산은 금방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좀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서식으로 작성이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양도 두 가지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계산이 되고 그 각각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 보유를 각각 구분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거주를 안 했을 때의 그 계산 산식이기 때문에 그 거주했을 때는 다르죠. 일단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년에 4%씩 거주했으면 곱해서 최고 40%까지 그 다음에 보유 기간에 따라서 1년에 4%씩 해서 어, 최고 40%, 그래서 80%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세가 상당히 적고요. 거기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또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숙지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내가 이 마우스에 표시된 듯이 이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취득가액이 그 산지가 오래돼가지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서 이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한 거예요. 이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기존주택의 평가액 있죠? 이 기존주택의 평가액을 그 살 때 기준 시가는 그, 그 평가 당시에 기준시가를 나누어서 산출하게 되죠. 이걸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 취득가액이 있으면 이 금액을 여기다 아, 기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그 가지고 있다 보니 계약서가 분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 신고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취득 계약서가 없어가지고 이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는데 이 환산 취득가액이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양도 당시에 이렇게 기준시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 분자인 그 취득 당시 기준가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분도 한 1억 한 4천에 샀는데
이 계약서가 없어가지고 결국 환산 취득가율 계산하니까 이게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는 가장 중요한 게 서류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주택을 평가한 게 3억 7,300이에요. 3억 7,300이고, 그 다음에 살 때의 취득가액인데 이 취득가액 1억 3천이었지만 이 사람은 그 계약서 업사리 부득이하게 환산가액을 적용을 했고요. 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이 필요경비는 이 7억 7,350만 원의 3%인 계산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주면 2억 6,200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죠. 자, 그래서 이 2억 6,200에 대한 양도 차익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15년 이상 보유하면 1년에 2%씩에서 최고 30%를 공제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 2억 6,200에 30%를 그 장기 보유를 하면 7,800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업 승인일로부터의 그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한 양도 차익을 산정을 해야 돼요. 이분이 양도한 가액이 10억 7천만 원이에요. 10억 7천만 원인데 아까 기존주택의 평가액 있죠? 이쪽에 기존주택의 평가액이 이렇게 내려오죠. 이 금액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추가로 이 건축할 때 비용이 3억 7천이고 1억 4천이니까 한 5억 2천 정도의 그, 그 건축비가 들어갔는데 기존의 주택을 3억 7천을 빼주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로 납부한 게 1억 4,400이라는 금액이 들어갔고요. 기타 뭐,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도 그 취득세를 이제 납부하는데 이 취득세나 기타 비용이 들어간 비용이 되겠죠. 이 밑에 설명드렸듯이 취득세, 세무사 수수료, 뭐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을 여기 기재를 하면 됩니다. 이 금액이 1,04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10억 실천에서 기존주택 평가액, 납부한 정산금, 자본적조 양도비를 빼면 5억 4,200이 돼요. 자, 이 5억 4,200을 또 다시 그 기존주택 부분하고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이 나눠서 계산한 금액이 각각 그 장기 보유로 공제할 때 기준 금액이 되는 거죠. 저기 이게 3억 9천 100만 원. 이건 기존주택 부분이에요. 이 5억 4,200 양도 차익이 발생된 것 중에 그 기존주택 그 이 평가액 3억 7천 300에 해당하는 그 비율에 해당한 만큼 양도 차익이 3억 9,100이고 그다음에 여기 1억 9,100은 1억 4,400에 해당하는 그 양도 차익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그 차익이 다르게 되고요. 자, 이 위에 그 밑에 거는 기준주택은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최고 30%까지 공제를 했고요.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이 기간을 따지니까 9년이니까 18%를 적용했어요. 이 양도 차익을 총 합계한 금액이 2억 2,300이라는 금액이 나와졌죠. 그래서 양도 차익 8억 400만 원에서 2억 2,300을 뺀 5억 6천만 원이 5억 8천만 원 정도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250만 원 기본공제로 공제한 금액이 5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2억 7백이 되고요. 2억 2,700입니다. 이게 양도세율은 자꾸 세율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계산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하여튼 이 구조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기존 주택의 부동산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고요. 그 청산금 납부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두 가지로 계산한다는 게 특징이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가 취득한 가액에서 양도한 가액에 필요경비 빼고 여기에 단순하게 장기 보유를 공제하면 그 금액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데 예,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게 산수 문제인데요. 우리도 가끔 계산하다 보면 더하기 빼기를 잘못하거나 수식을 잘못 넣어가지고 이게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틀리서 이제 신고하면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가산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정확히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